네, 지영 아나운서 저희 이제 돈이 되는 시간 여행 네. 한 지가 이제 벌써 한 달이 됐더라고요.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 네. 어떠셨어요? 주변에 반응이 좀 있으셨어요? 아유, 주변에 반응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지금 스튜디오 오고 싶다고 줄을 서 있어요. 이야, 네, 특히 정말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 프로그램 굉장히 애정하시는데 우리 그러시구나. 박사님 너무 멋지다고 아, 말씀 영광입니다. 재밌게 잘하신다고. 네네. 이따가 끝나고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럼요. 돈이 되는 시간 여행이 재밌어지는 이유는 저보다는 지영 아나운서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게 함께 오시는 게스트분들께서 정말 그 지겨울 수 있는 이런 경제 얘기를 정말 맛있게 이렇게 감초 역할들을 많이 해주셔서 더 재밌게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어떤 분이시죠 오늘? 이제 기대돼 진짜. 제가 좀 흉내를 좀 한번 내볼 텐데 좀 네네. 부끄럽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난 0이라고 해. 난 1이라고 해. 혹시 아시겠어요, 누구지? 제가 이게 손가락으로 전 국민을 이렇게 마음을 심쿵하게 했다라고 하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차인표 씨가 그랬어요. 살아나라.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구나. 네, 그분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사실 꽃보다 이분입니다. 한때 외모로 우리나라를 제패했던 분을 오늘 모셨거든요. 자, 미니 오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대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난 민이라고 해. 네,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네. 그때랑 얼굴은 똑같으신데 네. 진짜 너무 슬림해지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슬림하진 않고요. 제가 원래는 40kg까지 뺐었는데 42kg를 뺐었어요. 근데 개그맨이니까 좀 웃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너무 얼굴이 잘생겨졌다. 그래서 네. 조금 개그맨을 얼굴로서 다시 바꿨습니다. 정말 외모 지상주의시네요. 네. 아니,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게 네. 평소에 경제 쪽으로 관심이 많으세요? 뭐 일단 뭐 관심 좀 있죠. 왜냐면 저희가 또 다둥이 아빠다 보니까 제 딸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애들 뭐 아들 학비나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해야 되니까 저는 가계부를 다 써요. 가계부를 다 진짜로요? 쓰고 야.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정산을 하고 쓰게 되니까 좋은 게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비를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대단하시다. 또 저는 또 네. 직업 자체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 또 가계부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경제라는 말이 이코노라는 말이 절약하다에서 어원이 왔거든요. 그쵸, 그쵸. 경제를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네요. 절약을 해야 되는데 얼굴도 너무 절약을 많이 해요. 네, 오늘 좀 많이 써주시길 기대하면서 네네. 네네. 오늘 박사님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너무 기대가 돼요. 요즘 신문 보면 자동차 리콜과 관련된 뉴스들이 있고요. 이거 많죠. 저도 얼마 전에 교통위반 딱지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제 차도 리콜 대상이라서 저는 근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리콜 받아서 정비하시려면 기한까지 갖고 오세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지금 자차가 없는 상황이라서 리콜 근데 그런 기사를 봤을 때는 약간은 좀 혹시 내가 차를 갖고 있었으면 내 차는 괜찮은가? 약간 좀 찜찜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예전에 밥솥도 리콜한 적도 있고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리콜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일이 실제로는 경영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요인을 미칠까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신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에 우리가 관한 문제죠.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콜이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리콜 하다 보면 뭐 정지적으로 많이 나가게 되지만 사실 이제 멀리 봐서는 리콜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게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진짜 풍자가 좋아서 네. 그런지 약간 말씀하시는데 신뢰가 그러니까, 있어요. 맞아요. 저는 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손해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결국에 정직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실제로도 기업 경영 현장에서도 진짜 천사와 악마가 있죠. 정직해야 되나 속여야 되나를 늘 갈등하고 그렇게 정직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사실은 이걸 좀 일정 부분 덮는 기업들도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이 경제에서, 산업에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아들이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에서 이제 정직 훈련
성품 훈련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그러시죠. 자제분들 이렇게 가르칠 때 저는 이제 정직하라고 이렇게까지 가르치시죠. 얘기해요. 저는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화이트 거짓말을 라이어죠. 하다 보면 맞아요. 이게 하얀 거짓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드러난다. 5년 뒤고 10년 뒤에서 드러난다.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랑 같이 그 이제 딱 그 연령대라서 양치기 소년 동화책을 봤어요. 같이. 그렇죠. 그렇네. 중요하죠. 그래서 양치기 소년 동화책을 봤는데 이제 혹시 지영 아나운서 양치기 소년 결론 기억나세요? 저는 아직 좀 기억이 날 연령이잖아요. 아 그래요? 박사님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저는 오랜만에 봤는데 네. 충격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이 뭐 혼났다 뭐 다쳤다 이럴 줄 알았는데 죽어요. 늑대한테 잡아먹혀요. 진짜요? 제가 기억하는 양치기 소년은 그냥 늑대가 왔을 때 양을 좀 잡아먹히는 건데 소년이 죽어요? 소년이 죽어.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설정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무리 애들한테 정직을 가르쳐도 죽는 건 좀 넘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사례들을 보시면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도 비즈니스 필드에서도 신뢰를 잃어서 정직하지 않아서 파산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 네. 많을 것 같아. 그 지영 아나운서가 이거 좀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한 기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입니다. 청결과 건강을 상징하는 하얀 눈송이 모양의 로고를 사용하는 이 기업, 바로 일본의 유업입니다. 하지만 2000년 6월, 일본에선 이 의 저지방 우유를 마신 15,000명의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즉각적인 사과보다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잘못을 인정할 단계는 아니라며 시간을 끌다가 큰 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번엔 그 자회사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자국산 소고기로 위장해서 정부 기관에 매각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이 회사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 거짓말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8년에 발생한 포드 자동차의 핀토 사건인데요. 이 포드 핀토 자동차는 트렁크 아래 연료 탱크를 보호하는 구조물이 없어서 후면을 충돌할 경우에 연료 탱크가 폭발하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안전장치를 달지 않은 차를 판매하면서 결국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포드는 2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더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고 결국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급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비단 과거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최대 유통기업이죠. 가 이 상반기의 영업이익을 우리 돈으로 무려 약 4,400억 원 정도 부풀렸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 결과 는 지난 6월 영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8개의 대형마트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진짜 잘해주셨네요. 네, 와, 지금 전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다. 그러니까 저게 사례들을 보시면 다 선진국의 사례들인데 기업가들이 유혹에 빠져요. 요번 어떻게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나게 되잖아요. 드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 본 이익보다 더 큰 손해가 이제 오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양치기 소년이 정말 시사성, 시의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저희 저희 때의 뭐 노래긴 하지만 빅뱅의 거짓말이란 말도 있고. I'm so sorry. 근데 결국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야, 다 걸린다. 거짓말 이 노래 세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닙니다, 저. 빅뱅이랑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쌤 좀 궁금한 게요. 네네.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그 사례들은 다 해외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또 정직한 기업이 맞나요? 사실은 이 정직 이슈 네. 또 이 상거래에서의 정직에 관련된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마맹어사들이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던 게 마페. 뭐죠? 마페, 그렇죠. 딱 마페. 마페. 남행어사요. 아나운서 출도요. 이렇게. 딱 춘향전 딱 봐도 그렇고 맞아요. 마맹어사들이 실제로 역사서를 보면 가지고 다녔던 게 뭐가 있냐면 저울과 자를 가지고 다녔어요. 엥? 뭐에 좋은 쓰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네.
상인들이 하고 있는 저울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왜 쌀이나 곡물들을 홉, 배 이렇게 해서 정방향으로 생긴 맞아요. 나무 통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팔았잖아요. 네네. 그게 정량대로 팔리는지.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저울 같은 게 특별하지 않고 그냥 재면은 뭐 이게 몇 그램이 정해서 몰랐잖아요. 근데 전자저울이 나오고 나서부터 네네네. 정식화됐는데 그 전자저울을 만드신 분도 그래서 그 전자저울을 만들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이 되게 잘 됐다고. 왜냐면 이분 정직한 것 때문에 그 기업을 딱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기업이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이 정직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그 고객들을 속이는 몇몇 기업들 때문에 네. 정직하게 이미 잘 살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타격을 받는 맞아요, 게 저는 맞아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보통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대 거짓말 얘기하면서 거짓말. 그죠? 맞아.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결혼 안 해요. 아, 나 결혼 안 해. 어르신들이 뭐죠? 아 빨리 죽어야지. 빨리 하는 죽어야지. 거랑 장상꾼들이 남는 남는 거 거 없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래서 진짜. 그나. 네 결혼은 왜 안 하지?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네네. 네. 그 사실은 기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말은 일정 부분 신뢰할 수 없어라는 게 저변에 많이 깔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앞에서 지영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런 부정직한 사례들도 있지만 기업이 정직을 실천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경우가 있지? 궁금하시죠? 아마 회사 로고를 보면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바로 이 회사입니다. 오. 아 로션. 너무 유명하지. 야. 로션으로 유명한 회사기도 하지만 네네. 저희가 뭐 일상에서 아마 저기 이 매경 건물 안에 서랍 뒤지면 이런 거 다 하나씩 나올 거예요. 이게 뭐죠? 야 이거 다. 이거는 헤어진 뭐. 통제. 네, 이거는 요즘에 두통약. 그 편의점에서 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네.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네. 엄청 핫했었는데 핫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정직을 실현했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좀 오래된 이슈라서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 타이레놀이라고 하면 응당이 하얀색 딱딱한 네네. 알약으로 알려져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에 실제로 예전에 타이레놀 원본 타이레놀은 캡슐형으로 돼 있었어요. 아. 1982년도에 타이레놀을 복용한 7명이 사망을 합니다. 7명이요? 네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거기 청산가리 성분이 나온 거예요. 어머. 정신 이상자가 타이레놀에 이제 청산가리를 투입한 거죠. 아, 이 캡슐 안에다가? 캡슐 안에다가. 그래서 7명의 사망자가 났는데 이거 뭐 도대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타이레놀 경영진이 이제 결단을 하죠. 언론사와 제의를 해서 네. 적극적으로 이 타이레놀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습니다라고 하고 멈추게 만듭니다. 아, 자기 손해를 볼지라도 네. 어머 다 자기들이 넣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들어있다고 그렇죠. 네. 얘기한 자기 거예요? 너무 다닌데. 다 회수하면서 그 청산가리 이전 타이레놀과 이후 타이레놀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의 딱딱한 알약 형태로 타이레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하기는 진짜 모든 공장에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쵸. 사실 이걸 무슨 제조 방법도 다 바꿔야 되는데 그쵸.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때 들어간 돈이 2억 5천만 달러? 우리 우리나라로. 3천억 원 정도. 그때 그 80년대 그렇죠. 80년대 3천억 원. 어마어마한. 그럼 지금 거의 조 단위로. 그 그렇게 정도예요? 그럼요. 그렇죠. 오일샷 이후라서 경기도 되게 안 좋을 때였는데도 과감한 결정을 했죠. 마음 먹고 거짓말하면 네네. 기업이든 사람이든 네네. 속이는 건 네네. 사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대한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어. 실제로는 타이레놀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매출이 35%에서 8%로 급감했다가 다시 시장 점유율 1위로 그리고 여전히 그때를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도 저희처럼 이렇게 방송으로 이제 회자가 되고 나면 존슨의 타이레놀에 대한 신뢰도는 엄청 높아지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오너면 몇 개니까 굳이 알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 한 것도 그냥 아닌데. 어. 라고 하면 또 속일 수도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지현 씨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 일정 부분 단기간은 속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왜 사람들 맞아, 뭐 맞아. 거짓말해도 시간이 드러나. 지나면 다 맞아요. 드러나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 유혹이 참 큰 것 같아요.
이런 이 경제학에서 이런 정직 신뢰와 관련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보 비대칭이라는 말을 해요.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 비대칭.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달라. 이걸 정보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오. 근데 이제 그렇지. 저희가 콜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콜라에 대해서 정보 비대칭 별로 없어요. 그쵸. 자주 먹는 거고 많이 아는 먹는 거고, 거고 맞아. 다 아는 맛이고. 그래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나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콜라를 실제로 사온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제조했어. 콜라 라벨을 붙였어. 속을까요, 소비자들이? 안 속죠. 딱 먹으면 알지. 먹으면 아 이건 아니야, 그치. 이건 아니야라고 알 거예요. 사실은 복잡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기술적으로 맞아요, 복잡하면 맞아요. 그죠? 자동차, 전자제품, 제약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런 것들 좀 네.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에는 산업화 전에 농경 사회에서는 이 정보 비대칭 부분에서의 그것들이 많았을 것 같죠. 많았죠. 근데 오히려 적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단순하니까 그런 거. 그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금처럼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그냥 다 뜨내기들이잖아. 서로 그때 받고 헤어지는데 네. 그 과거의 농경 사회는 어떻죠? 다 아니까. 다 같이 맞아요. 대대로 맞아요. 오래 살아. 맞아요. 대대로 오래 살아. 그래서 정보 비대칭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골은 숟가락 하나까지도 알죠. 다 한다. 숟가락 다 하듯이. 알죠. 네. 이농하시는 분들도 그 동네 사람들이랑 안 친해질 수가 없는 게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런 농경 사회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저희 미풍 양속 중에 하나가 품앗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게 내 논이 아니고 남의 논이야. 그럼 대충 심을 수도 있어. 근데 정말 내 논처럼 꼼꼼히 심었어. 라는데 시골 마을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는 불황민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쵸. 왜냐하면 가을 되면 다 드러나니까. 아니까, 다 알지. 제가 심었던 데는 저긴데 저 자식 저거 대충 했구나. 맞아요. 알지. 근데 요즘 만약에 그냥 인부를 사서 해. 그럼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그쵸, 있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 없었던 그런 곳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오히려 없어요. 맞아요. 어르신들이 맞아요. 야 동네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라는 말. 그렇죠. 너 누구 집 자식이니 이런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평판을 위해서 되게 애를 썼어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정보 비대칭으로부터 좀 사실상은 많이 보호가 됐었는데 산업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타지에서 몰려오고 수시로 이게 이동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정직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다가 최근에 이 정직이 다시 이제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이유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이 정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이 네네. 발달하면서 네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그 얘기한 거예요. 야, 요즘엔 연예인들이 웬만한 목회자만큼 정직해야 돼. 그치. 진짜 사람들의 눈을 우리가 의식을 안 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별점, 그쵸. 평점 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 다 트래킹하고 주문하잖아요. 네네. 사실 밥 먹고 네네. 뭐 옷 사고 어디 레스토랑 가고 할 때 다 그런 것도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비즈니스 모델들 중에서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주면서 수익을 많이 얻게 되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뜨내기 손님들이 많은 식당들, 이동이 빈번한 식당에서는 그냥 막 해도 됐어. 맞아. 뭐 넣는지도 몰라, 거기 안에. 막 해도 되는데, 그냥 먹어야 돼. 근데 아까 지현 씨 말씀하셨듯이 연예인들이 계속 평판받고 그것들이 계속 회자되듯이 맞아요.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플랫폼을 통해서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직할 유인이 없고 열심히 할 유인이 없고 그쵸. 평판을 관리할 유인이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평판이 좋고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업체들이나 가게들은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받는 거죠. 맞아요, 일부러 맞아요. 찾아가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쌓이다 보면 다 알더라고요. 근데 5년, 10년 딱 지나다 보면 아, 여기는 정직한 뭐 맛있는 그리고 좋은 음식 하는 재료가 좋은 그런 데를 또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라도 더 써주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정이 가는 거죠. 네, 네.
경제학자들 중에서 또 재미있는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외교관들은 그 면책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면책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불법 주차를 하면 불법 주차료를 안 내도 돼요. 범칙금을 안 내도 돼요. 면책. 면책 사유 때문에. 그런데 유엔 기구가 있는 네. 뉴욕에서 불법 주차를 누가 많이 하나 외교관들이 이렇게 착 사들을 세워놓잖아요. 그랬더니 그 불법 주차를 주로 하는 국가의 외교관들의 그 GDP가 되게 낮아요. 오. 그러니까 이게 정직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더 잘 진입. 산다라는 거. 그 되게 재밌죠. 실제로 독일에 본부가 있는 국제 투명성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부패 지수를 이제 설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정직은 사실 한국이 되게 높은 맞아요. 수준이고, 카페에서도 핸드폰 놔두고 뭐 노트북 그냥 놔두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부분까지 해서 부패 지수를 측정하면 한국의 경우는 한 38위. 안타깝다. 근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요? 높은 수준이고, 부패 지수하고 또 소득하고 관계도 굉장히 유의미하더라. 사실은 선후 관계가 서로 잘 살면 정직해지고 정직해지면 잘 살고, 이게 서로 선순환을 하게 되는 구조긴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기를 돈을 벌려면 남을 속여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처럼 정보가 그다음에 디지털 디바이스가 발전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것이 평판 관리를 요즘에 잘하는 그런 것도 것이 되게 많잖아요. SNS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정직한 가게 막 그런 데 보면은 돈줄 내줘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를 막 찾아가잖아요. 여긴 돈줄 내줘야 돼. 그래서 막 맞아요. 돈줄 낸다고 막 찾아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업이 잘 돼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 이 정직한 기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비자가 또 바른 마음을 갖고 또 잘 그런 기업들을 또 우리가 눈여겨 봐야지 이 모든 것들이 선순환이 좀 맞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예. 금. 금. 한 달이 얼마 전인데 꽤 많이 나오는데, 주변에서 덜덜덜 떨었겠네요. 최근에 다시 또 2,000달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네. 금으로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맞아. 금이 오르거나 내리기 전에 그 시그널을 배워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끄러. 일반적으로는 오늘 어떠셨어요? 첫 방송이었는데. 근데 너무 저는 예를 들면 이게 경제 얘기인데 네. 사실 이게 경제가 아니라 삶을 좀 들은 것 같아요. 정직이 곧 돈이 된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사실 사람들이 하면은 무슨 정직이 돈이 되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멀리 봐서는 다 정직이 돈이 되고, 내가 기업을 할 때 아니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이잖아요. 제가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하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 정직하지 못하였다면 솔직히 고백을 좀 해야겠다. 제가 이때 이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에 있어서 되게 삶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네. 네네. 정말 저희도 이렇게 멋지고 귀한 분 모시고 하니까 한층 더 이 수준이 더 업됐다고 할까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정직하지 못하지만 아니, 정직하세요. 얼굴 정직하신데. 엄청 정직하죠. 네. 우리 이코스토리 함께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맞습니다. 오늘 또 내일 앞으로는 또 정직을 실천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